네,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보게 될지 오늘 주제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출산을 막아라 정책 수혜와 기대 산업은 어제부터 출산 관련 종목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한 오후장부터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 역시나 저출산 쪽으로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떤 포인트부터 같이 짚어볼까요? 일단 이제 저출산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이제 공감을 할 겁니다. 뭐 대한민국이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작 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3대 기업과 더불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저출산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우리가 돈만 주면은 알아서 아이를 낳겠습니다. 라는 입장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경제적 실효성 논란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자, 지금 현재 가정에 특히나 결혼을 한 가정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당연히 육아에 대한 부담들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맞벌이 부부라는 게 사실 이제는 맞벌이 부부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네. 이제 남성들도 여성들도 함께 일을 해야지 생활비 충당이 되고 육아 비용이 충당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육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적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어딘가라고 봤더니 우선 첫 번째가 거의 대부분이 주거에 많이 좀 치중이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신혼부부 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을 많이 늘린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이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면 부양할수록 실질적인 수혜자가 돼야 되는 신혼부부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지금 아이를 낳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산이 있는 주요 기득층들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권을 갖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정권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출산율을 단번에 뭐 2배로 올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다만 우리가 지금부터 이 지연되고 있는 출산의 원인들을 면밀히 살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것부터 하겠다라는 입장에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혼의 기준이 아니라 기혼자 입장에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미혼자 입장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부터 해서 사실상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 그러니까 25세부터 40세까지에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결혼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연령대들을 대비로 봤을 때 이성 교제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를 여쭤봤더니 네. 지금은 4분의 1도 채 되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연애라는 개념이 물론 우리가 연애를 꼭 우리가 자만추라고 했습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이렇게 연애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네. 뭐 중개로 만나시는 분도 있고, 소개로 만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그러면 나머지 4분의 3의 사람들은 연애를 안 하는 거냐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렇지만 네.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단어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가 초식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과거 2006년도에 처음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뭔가 섬세하고 남성, 뭐 마초 스타일의 남성보다는 좀 부드러운 남성을 표현하는 어휘였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너무 결국이 상기 힘들어. 나 연애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연애를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연애를 생각했을 때 과거 우리가 연애해라라고 하는 이유도 뭡니까? 다 결혼해라는 얘기로 지금 그쵸. 은연중에 가려서 이제 부모 세대들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연애도 힘들다는 세대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개인의 삶에 치중된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여건이 나아진다고 해서 과연 이들이 결혼을 가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결혼에 관련된 혹은 뭐 출산과 관련된 정책이 발효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과연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네. 그럼 계속 이제 이거 정책 발효하면은 뭐 미혼 가정들이 다 결혼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럼 지금 결혼한 사람들이 출산할 수 있는 장려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섹터는 어딘가를 봤더니 육아 그리고 교육 부문입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는 뭐 제품이라든가 뭐 책 출판사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됐던 게 책 많이 팔았다. 아동용 책 팔았다. 네. 뭐 우리 뭐 학습지 같은 게 뭐 빨간 펜 많이 했다. 뭐 대교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싹 없어졌습니다. 눈높이 뭐 이런 거 잘 안 통합니다. 오히려
프리미엄 교육시장, 과외시장, 그리고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시장, 그리고 취업시장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셨을 때는 이제는 저출산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패러다임을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엔젤 산업이라는 섹터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낮은 출산율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외신들도 많이 지적하는 부분들인데, 이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런 육아용품 쪽에서는 프리미엄이 또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종목별로 하나씩 볼게요. 사실 최근에 또 움직였던 종목이 꿈비인데, 꿈비 역시나 약간 뭐 프리미엄 유아가구 이쪽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꿈비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가 그렇게 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장 초반에 처음에 상장 직후에는 좀 단기적 매물들이 나왔지만은 네. 뭐 어제까지도 움직임이 좋다가 오늘은 또 다시 또 하락세 전환하는 게 좀 시장의 영향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꿈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올해 1월부터 해서 고이터 하이체어, 그러니까 이게 버전 2를 지금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리드리겠습니다. 하이체어를 이미 지금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 이제 작년 초에 출시했던 하이체어 버전 1이 그러니까 모델 1이 이미 한 달 만에 완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네. 많습니다. 이 제품이 뭐냐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뭐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애기들 앉으라고 이렇게 식탁이랑 의자가 같이 있는 네. 제품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되게 프리미엄으로 좀 되게 잘 나왔습니다. 원목 제품으로 좀 깔끔하게 나왔는데 이 제품이 그만큼 이제 육아에 있어서는 아동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식사 시간만큼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프리미엄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 꿈비가 사실 이런 실적 부분만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동안 조금 이제 대표 주주들이 했던 행동들이 사실 좀 달가운 면은 아닙니다.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2배로 유증해 버렸고요.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 역대 최저라는 소식 뜨자마자 이때 최대 주주들이 장내 매도를 해서 또 논란이 생겼다는 네.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가 자체가 조금 이렇게 눌림이 나오는 경향도 좀 자주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 꿈비를 정말 실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꿈비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이 현금성 자산들이 다시 반려동물, 애완용품까지로 지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당분간에서의 엔젤 사업만으로만 좀 접근하시기에는 좀 이런 등락들은 좀 단기간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포지션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꿈비에 대해서 저희 함께 사업과 더불어서 주가 측면에서도 함께 조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손오공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예전 주식에서는 또 굉장히 엔젤 산업 이런 대표 주자 이런 식으로 많이 꼽혔었던 것 같은데 손오공에 대한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저출산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출산 수혜주와 오히려 반대입니다. 손오공은 이제 더 이상 완구류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한번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보시면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 12월 26일 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자마자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손오공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손오공을 인수를 한 회사 대표가 지금 이제 올라온 격이 됐는데요. 이 H2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달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무너져가는 손오공을 살리기 위한 구원투수로 등단하면서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이날 대표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완구류 사업이 아니라 2차 전지 사업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손오공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그쵸. 이제는 실제 자동차의 2차 전지를 만들겠다라니까 이런 어떤 기대 심리에 따라서 단기간은 좀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은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볼 때 그러면 완구류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냐.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 손오공을 이끌어왔던 대표께서도 지금 10년이 넘게 유지를 해왔지만 매출의 90%가 완구지만 적자 개선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엔젤 산업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물론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H2 파트너스의 대표로 있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임원지로 오게 되면서 사실상 완구 사업은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네. 보고요. 때문에 이제 조금 단기간에서는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2차전지 테마로서 올라갈 때 손오공을 좀 더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이런 종목을 이제 뭔가 급격한 어떤 반등이 될 거라고 보기에는 테마성 위주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게 유입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테마성 종목들이 꼭 내용과 연관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 손오공이 꼽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차 전지 사업을 중심으로 완구 사업 쪽은 오히려 축소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 사업적인 내용들 확인하실 때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저출산 관련 종목들 하면은 이 유아들이 좋아하는 또 그런 만화라든지 이런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삼성출판사 말씀 주실까요? 네, 뭐 삼성출판사는 사실 삼성출판사 때문에 알았다기보다는 더 핑크퐁 컴퍼니 그쵸? 때문에 네.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출판사의 그동안 효자 노릇을 했던 게 사실은 그동안에 아기상어 시리즈가 굉장히 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상장을 좀 너무 뒤늦게 했다라는 아쉬움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가 이 삼성출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키즈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좀 더 프리미엄이 가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1위 인구를 인도에 내어주게 된 원인들도 그만큼 육아나 출산에 대한 어떤 메리트들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자녀 수가 줄게 되면 결국에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성출판사에서 이렇게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을 한다더라 지분 가치가 제고된다고 하지만은 뭐 우리가 최근에 얘기 나오는 뭐 토스 상장주처럼 잠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는 급등을 하다가 또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즉 우리가 지지부진한 이 움직임들을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테마성만 갖고 접근하기 조금 어렵다. 오히려 실적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보셔야 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삼성출판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IPO에 대한 그 프리미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정 여파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조정 이후에 진입을 하신다면 충분히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증시에서의 자금 유동이 좀 빠르게 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월보다는 2월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즉 기술적인 안정감 그리고 주가 자체에 대한 안정적인 포지션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 호흡을 가다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출판사에 대해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리고 주변에서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캐치 티니핑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SAMG 엔터 어떻게 네. 보실까요? 일단 뭐 이름이 쌈지죠. 예, 뭐 애기들 쌈짓돈 모아서 회사 차렸냐 뭐 이런 농담도 나올 정도인데 네. 사실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블루엠텍처럼 테슬라 상장을 한 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네. 잠식이 굉장히 심했던 기업이 잠식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해소하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하고 상장을 시켜줄게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S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세대 좀 많이 빨라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작년부터 해서 이제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매출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동 육아에 대한 부분들의 보장성이 사실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출산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자녀 육아에 대한 부담감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네. 우리 실제로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럼 2분기, 3분기 때 실적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영업이익이 호텔을 했느냐라고 네.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번에 판교에 이제 티니팡 월드를 이렇게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부분 사업비가 좀 다소 들어갔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한 실적들은 이제 4분기 말이었던 지난 12월 15일부터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거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희망 공모가 대비했을 때도 우리가 저조한 확정 공모가가 나왔다는 점들은 그만큼 아이템은 좋은데 이걸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실적 부담이 크다라는 이유로 역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저평가가 아니라 사실상 역평가를 받았다고 좀 얘기 드릴 수 같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런 어떤 실적들과 좀 연결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상반기까지 기준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는다면 25,000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 우리가 핑크퐁이라는 회사를 알기 전까지 삼성출판사의 존재가 가려졌듯이 이제는 SMG 엔터가 지금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현황부터 그리고 이번에 이제 티니팡 시즌 3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 텐센트 등에서 지금 1위 시청률을 지금 차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프리미엄화된 키즈 콘텐츠를 갖고 있는 새로운 신흥 강자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목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AMG 엔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쭉 이렇게 저출산 관련 종목들을 모아봤는데 사실상 어제 좀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예요. 보통은 이제 테마적으로 접근할 때 보통 대장주를 좀 잡으시려는 그런 흐름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는 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네, 일단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엔젤 산업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엔젤 산업이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제로투 세븐인데 네. 이런 엔젤 산업이 왜 그럼 유독 이렇게 급등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많은 종목들 다 좋습니다. 근데 애가 안 태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좀 단기간에 주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즉 뭐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우리가 뭐 정부에서 돈을 받습니다. 뭐 제가 속된 말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결혼 못 합니다. 지금 요즘의 트렌드는 매매혼이라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네. 너무 결혼 시장 자체가 눈이 높아지고 평균 시장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지금 결혼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제 돈 나온다 이제 애기 만들어야지 이게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무슨 자판기에 돈 넣으면은 뭐 이렇게 캔 커피 나오듯이 애기들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은 테마성에 좀 많이 급등을 하고 또 다시 조정받을 때 또 테마성으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가방 컴퍼니를 만약에 지금 보유하신 분이라면 저는 차라리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이 저출산의 테마는 형성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엔젤 산업 쪽에 집중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서서히 프리미엄 시장으로 분산되는 형태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조금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앞서 소개드렸던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뭐 교육 섹터라든가 아니면 키즈 콘텐츠,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섹터들이 아직까지는 산재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테마적인 접근을 많이 하시고 정책적인 모멘텀과 많이 엮이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테마 종목들은 좀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정책을 보고 올해는 좀 괜찮게 봐도 될지 저출산 전반적인 이 테마 종목들의 이 매매 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참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는 뉴스에 팔아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해소를 하기가 당장 해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장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실적들이 나오기까지는 자 오늘부터 이제 정부에서 돈 드립니다. 아기 낳으세요. 아기 많이 낳으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기가 만든다고 하면은 언제 나오죠? 10개월 뒤에 나옵니다. 네. 아무리 빨라도 10개월 뒤면은 올해 말입니다. 올해 말이면 4분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테마 종목에서 정말 출산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선별하시겠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매출 경향입니다. 왜냐? 프리미엄 시장일수록 매출 가격, 제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의 매출 구조는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성을 유지하고 또 혹여나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금 자체가 어떤 뭐 타격을 입는다든가 어떤 주주들의 어떤 권익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는 입장을 볼 때는 부채 비율을 좀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매출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다라 보시기보다는 지금 과거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는 게 저출산 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출산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분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